네, 삼성전자와 SK그룹의 초대형 투자 계획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호남에 집중된 투자 계획에 관치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파 갈등이 점차 극심해지고 있는 여야 상황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현 경희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삼성전자와 SK그룹 중장기적으로 4,70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영웅이라고 추켜 세우면서 90도 폴더 인사로 답했는데요. 먼저 이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접 직할 담당관을 두고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글로벌 AI 생태계를 리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저는 우리 기업인들을 대표해서 이 두 분에게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역사, 90도 폴더 인사까지 나올 정도 예상 밖의 대규모 투자 규모였는데 일단 투자 설명을 들으신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뭐 모든 게 역대급이었다고 봅니다. 일단 예. 단기적으로 발표할 때 일단 뭐 2,000조, 예. 전체적으로 총 장기적 계획까지 하면 4,700조 예. 때문에 액수 자체가 단군일의 최대 규모라고 할 정도로 역대급이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광료들과 함께, 그리고 대기업 총수, 전문가 100여 명이 나와서 전체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역대급 장면이었습니다. 예. 아직까지 그런 장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명칭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 분야는 호남에서, 그리고 예. 피지컬 AI 분야는 영남에서, 그리고 데이터 AI 데이터 쪽은 이제 충청권에서 해서 권역별로 이렇게 역할 분담하는 그런 형태를 지었는데, 그동안에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됐던 데이터라는 AI라는 이런 분야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규모가 전체적으로 모든 또 기관, 뭐 권역, 그래서 전부 역대급인데, 하나 더 이제 고무적인 거는 투자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자 액수라든지 투자 일정이라든지 투자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제 어제만 해도 막 발표할 때만 해도 이게 뭐 막연하지 않나, 추상적이지 않냐라고 지적을 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오전에 보면 이제 일부 그 유력 보수 언론들을 보면 상당히 디테일한 단기, 중기, 장기 전략들 구체적으로 상세히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역대급이었지만 실현 가능성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역대급이라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이었다. 실현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 장밋빛 전망, 저 메가 프로젝트라고 보이거든요. 작년 11월 달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앞으로의 어떤 글로벌 반도체 상황을 봐서 450조 원 정도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불과 한 6개월 사이에 그걸 수천조로 불어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사이에 과연 어떤 글로벌 반도체 수급 상황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보면 결국은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업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강한 압박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저는 대통령의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도체 또 AI 뭐 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전략 사업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 부분에 중점하겠다는 부분은 맞는데, 다만 저는 이 반도체 상황에 있어서는
최태원 회장하고 이재용 회장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글로벌 어떤 수요, 공급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용인의 팩 공장을 한 6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또 SK 같은 경우도 4개를 건설 중이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에 맞게 지금 나름대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고의 어떤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부에서 들어온 부분이 조금 많나.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재용 회장의 말을 빌리면 광주를 차세대 반도체 단지로 하겠는데 언제 하겠다든지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겠다는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또 최태원 회장 경우에도 보면 용인에 600조 원을 먼저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예.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청주 오송에 한 100조 정도, 한 700조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어제 얘기했던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서남권, 이 호남에 이제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앞으로 반도체 중심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직 모르는 중장기 장밋빛 전망이 불과한 부분이 있거든요. 한편으로 볼 때는 저는 최태원 회장이나 이재용 회장이 어제도 얘기한 부분들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조금 방점이 있었거든요. 이 네. 부분을 조금 완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서남권에 어떤 반도체 공장을 만들면서 수도권 집중도 좀 완화하고 지방균형 발전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오히려 수도권에 더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역설적 상황도 조금 만들어질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맞지만 좀 장밋빛 전망이 불과한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강훈식 실장의 경우에는 임기 끝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완공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행정적으로도 슈퍼패스트 언급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강조했거든요.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죠. 전반적으로 지금 정치인들이라든지 어떤 비전문가들이 사실 이거 대형 프로젝트를 바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적다, 장밋빛 청산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저는 무리입니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바라는지 저는 그 진의가 의심스러울 정도죠. 저는 보수 언론 오늘 아침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투자 대상 지역만 해도 아주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광주 반도체, 충청권은 뭐 HBM, 그다음에 구미 로봇, 뭐 AI 센터, 울산 배터리, 뭐 부산 배터리, 송도 까지 전부 상당히 지역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습니다. 전부 예상도 보니 전국 550조, AI 데이터에서 충청권 81조 상세히 데이터하고 그러면 이제 어제만 해도 그런 문제를 지적하더라고요. 일정이 그럼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예. 보는데 오늘은 같은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기업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뭐 1단계 뭐 2028년부터 29년까지, 3단계는 뭐 2단계는 2035년까지 저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프로젝트를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외람된 말씀인데 이게 반도체나 AI에서 정치인들이 얼마나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발표한 사람이 정치인이, 대통령이 나와서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면 충분히 정치적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기업의 총수가 2명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관련 부처에 드는 전문성을 지닌 장관들이 직접 나와서 각각 5분씩 브리핑을 했단 말입니다. 온 국민이 보고 있는데. 근데 누가 봤습니까? 보는 사람이 국민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각 분야별로 각각의 전문가들이, 석학들이, 교수들이, 학자들이 다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공개적으로 대통령 브리핑을 하려면 보통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문성이 없이는 불가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근데 바로 발표한 지 바로 당일부터 정치권이 언제부터 그렇게 반도체라든지 AI를 깊이 연구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저는 장밋빛 청산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너무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전반적으로 상당히 잘 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좋지만 이 거대한 국가적인 프로젝트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국군이 걸렸다시피 할 정도로 이게 최대 국가적인 정책적 프로젝트인데 이걸 정치 논리로 진영 논리로 아주 쉽게 비판 일변도로 가는 거는 정말 이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참 바람직하지 않다. 예. 실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비평으로 가면 국민의힘이라든지 보수 진영에도 상당히 저는 역효과가 많이 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근데 취지만 들어서는 참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거든요. 필요한 프로젝트라고도 느껴지는데 중요한 건 이제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 가능성을 안 따져볼 수가 없거든요.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게 될 물과 전기 그리고 인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지적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거 확인 안 했겠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데이터를 좀 검증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럼요. 보세요? 당연하죠. 국가에서는 보면 전폭적으로 재정 지원 플러스 모든 인프라 조성하는 데 비용을 투자해 주겠다는 예. 거거든요. 근데 저는 중요한 부분이 보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메가 프로젝트가 맞는데 중요한 것은 기업에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작년 11월 달에 분명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450조 정도의 장기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불과 7개월 만에 이게 수천조 원으로 불어났다? 이거는 사실은 맞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최고의 전문가인 SK 최태원 회장하고 삼성 이재용 회장이거든요. 글로벌 기업가들이고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만큼 그만큼 위험 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계산해서 하는데 불과 7개월 만에 이게 대여섯 배 정도가 불어나는 이 정도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메가 프로젝트에 어느 정도 기업이 조금 부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정도로 보이는 것이지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구체성이라든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반도체 수급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어떨 때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공급이 불어나서 떨어질 수도 있고 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는 적어도 그러한 여러 가지 글로벌 수급 상황을 보고 나름대로 팩 공장을 만드는데 지금 영연에 지금 10개 정도의 공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서남권에 4개 정도를 더 만들어서 수백 조를 만든다. 이런 것들을 과연 그 두 기업인이 이 제대로 된 판단을 갖고 했을 부분이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부분을 보면 두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두 부분은 이제는 그룹의 총수가 마음 놓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이사회의 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주들의 판단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냥 대통령의 방향성을 맞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 강원식 실장은 임기 내에 끝마친다고 하는데 임기 내에 완공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지금 새롭게 주택 공급, 아파트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게 수십만 호였거든요. 근데 사실적으로 공급된 게 제로예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여러 가지 계획들은 장황하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아파트나 이런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어떤 주민 민원 해결이라든가 규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빵 공장에서 빵을 만들어내는 거하고 전혀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강원식 실장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방향성은 인정을 하고 방향성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부분에 잘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지만 예. 적어도 기업인에게 좀 맡겨놓으면 된다. 기업인이 적어도 여러 가지 글로벌 수급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맡겨놓으면 된다. 왜 자꾸 이 기업이 주도하고 이 정부가 서포트를 하면 되는데 왜 정부가 주도해 나가려고 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실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호남 쪽으로 좀 몰려 있는 듯한 이제 투자 계획이 발표되다 보니 물론 영남권의 이제 피지컬 A 부분과 관련해서 투자도 있겠습니다만 서남권으로 집중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야당에서는 이제 몰빵 투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결정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나 국힘은 이제 정부가 뭐 정치적 논리를 거기 적용하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이 단위가 말이죠. 이 전체 투자의 규모가 이렇게 수천만, 1,000조, 2,000조, 4,000조 되는 정도라면 사실상 대기업이 흥망이 걸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메가 프로젝트를 정치 논리를 휩쓸려서 한다? 삼성이나 SK 정도면 세계적인 대기업인데 정치 압박에 의해서 특정 지역으로 간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그러니까 삼성과 SK가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가 아무리 압박을 하고 예산을 많이 투자하더라도 두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업 총수가 직접 나와서 국민들 앞에 브리핑하는 걸 역대 정부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근데 과거의 정부는 대통령들은 압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두고 여야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두 기업 모두 다 광주에만 이 반도체 투자를 뭐랄까요, 뭐 속된 표현으로 몰빵을 하는 그거였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거는 문제 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자체가 지금요 지방이 다 어렵습니다. 광주만 어려운 게 아니고 대구, 부산 다 어렵습니다. 결정 과정이 굉장히 불공정했다. 네네.
이거는 두고두고 문제가 될 거다. 지금이라도 이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맞다. 두고두고 화를 부를 거다.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때 호남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호남 가면은요. 김대중이 우리한테 뭐 해줬냐 하는 볼멘 소리가 지금도 나와요. 지난 1년간 너무 잘하셨지만은 이번에도 진짜 잘하셨다. 이재용 삼성 회장, 최태원 SK 회장에게 90도로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이재명의 진심, 이재명의 눈물이 저기 있다. 그리고 얼마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의지가 강한가 읽었습니다.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네요. 일단 야권에서는 모두가 다 힘든데 왜 호남만 편애하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적 프로젝트가 이렇게 정치 논리, 지역성 논리로 이렇게 비화되는 게 정말 개인적으로 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조금 전에 보니까 지금 비판적으로 한 분들 보면 유승민 의원, 대구 지역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추경호 지금 이제 대구시장 당선자 아닙니까? 주로 대구 경북 지역 정치인들이 강하게 이제 지역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요즘 시대에는 모든 특정 지역의 경제 발전을 전부 파급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메가 프로젝트고 권역별로 호남, 충청, 대구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기 때문에 서로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미뤄질 거라고 보여요. 다만 투자 액수 같은 게 이제 상당히 호남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집중적으로 이제 제기를 하는데 대구 경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참 이거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대구 지역의 표심이라든 지역적인 정서를 다분히 의식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근데 굳이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그동안의 대한민국 말이죠. 그 이승만 정부 우리 해방 이후로 쭉 보면 경제 발전 중심축이 솔직히 영남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이 이를테면 관치 경제에 처음 깃발을 올렸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중화학공업, 그 다음에 이제 포항제철, 구미산업공단,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대구 섬유산업에서 중심적으로 모든 경제 구조는 영남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파급 효과를 호남이라든지 이제 충청도 일부 누리기도 했지만 중심축은 영남이었죠.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서 대응을 못해서 여러 가지 대구 경제가 쇠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지금 홍준표 의원이랑 다른 정치인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정치인들이 정치 논리에 매몰돼서 지역 경제를 외면하다가 지금까지 대구 경제가 이렇게까지 힘들어졌다라는 것이 상당히 대부분의 논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도외시 않고 딱 호남 부분만 찍어서 정치 논리로 이렇게 들이대는 것 자꾸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정말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그래서 저는 뭐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만드는 것 전 적극적으로 환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수도권 어떤 집중을 좀 막고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맞는데 단지 저는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영남에서 느끼는 어떤 서운함 그리고 어떤 차별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게요.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얼마 전에 수조 원대가 들어가는 AI 컴퓨팅 센터를 호남에 만들어요. 그리고 새만금의 현대자동차에서 수만 개 일자리 공장을 또 만들고 또 광주 전남이 이번에 통합되면서 물경 한 20조 원 정도를 재정 지원을 받고요. 이번에 수백조 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영남권에서 느끼는 부분들은 대구 경북 통합도 반대해. 그리고 TK 신공항이 너무너무 중요한 국책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 재정 재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영남에서 느끼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영남을 자꾸 홀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되는데 저는 뭐 이 중앙하고 어떤 지방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방 간의 불균형들도 이제 나타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왜 다 호남으로 가야 되느냐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호남으로 보내고 삼성전자는 원래 경북 구미나 경남 창원으로 영남으로 보내면 다 골고루 영남과 호남이 골고루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얘기하실 때는 용지나 용수나 뭐 전기가 훨씬 더 호남이 안정적이다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호남에는 원전 6개가 있고요. 영남에는 20개가 있거든요. 훨씬 더 용지도 싸고
그다음에 그거 용수도 많고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는 호남으로 보내고 삼성전자를 그냥 영남으로 보내면 골고루 다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자꾸 지금 호남은 개설적으로 소외받아왔다, 차별받아왔다. 그렇다면 그 앞에는 갈로 열고 영남 정권에 의해서 차별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에서는 이제는 영남에 대해서 차별하겠다는 식으로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신지역 감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나름대로 중앙 어떤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제는 지방 간의 균형도 골고루 좀 생각하셔야 된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지역 내 총생산 GRDP가 꼴찌예요, 꼴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 정권에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경부고속도로나 아니면 그때 산단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혜택을 봤으니 이제부터는 계속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영남에 있는 어느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균형감 있는 국정 운영이 좀 필요하다. 특히 지방 간의 균형도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말씀 짧게, 예. 그러니까 호남이나 영남의 이 논리는 궁극적으로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느냐라고 기속이 되거든요. 저는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6월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발표한 거 기억나시죠? 석유 시추한다고 포항제철에 석유 나오고 뭐 지하자 석유 천연가스 있다고 해서 온 국민이 난리가 난 적이 아주 버릇 있는데 그때 대기업 어느 한 군데 누구라도 같이 옆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기업 이런 대기업들은 철저하게 손익계산을 따지는 거고 경제 논리를 따지기 때문에 절대 정치권이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쉽게 말해서 비자금 갖다 바치고 그리고 어떻게 말 몇 마리 주고 그리고 재래시장 가서 고댕을 먹을지라도 절대로 정권의 들러리를 쓰지 않습니다. 기업의 흥망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우리 국민들이나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은 지금 삼성이나 지금 SK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말 한마디에 말이죠. 어느 지역으로 딱 옮겨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너무 무리한 정책을 노릴 수밖에 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삼성이나 SK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이 다 충분히 계산을 해서 선택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좀 더 지켜보고 하자. 너무 지금 시작 단계에서 섣불리 우리가 단정을 하자마자 만약 이 정치 논리 정치인들이 벌떼처럼 공격하고 해서 그 피해가 이 프로젝트가 차질이 생겨서 온통 피해가 국민들에게 간다면 그 책임은 정치인 지지겠습니까? 전혀 안 지지 않습니까? 너무 무책임한 정치 논리로 가는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당내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지금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때 아닌 적통 논쟁이 있는데 포문을 열었던 송영길 의원 이른바 장례식 불참 이 저격 발언에 대해서 정청래 전 대표에게 이제 저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전 대표 이게 지금 100% 허위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뒤늦게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본인이 허위 사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과하시겠죠. 정청래는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다 라는 말을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노사모에 가입해서 쌀입이라는 필명으로 활동도 했었고. 제가 이제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게 저는 5월 23일 바로 당일날 그 비가 쏟아지는데 바로 봉화몰로 내려가서 밤을 새웠거든요. 그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항의 보니까 이분이 다음날 오셨다고 아마 중국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실수다 깨끗하게 저는 인정하고 사과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지몸리의 책임자들이다. 송영길이나 김민석이나 정청래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뭐 적자, 치드 이걸 가지고 전당대용으로 활용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송영길 의원이 사과는 했습니다만 지금 저 발언 뒤를 보게 되면 일단은 적자는 아니다. 적통 논쟁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상가를 갖느니 안 갖는 이런 부분들은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저는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아주 무익하고 아주 소모적인 저는 정쟁이라고 보는 거죠. 예. 사실. 그리고 특히 이제 적자론, 적통 논쟁 저런 것들도 국민들 특히 중산층, 중도층이 보기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짜증나는 논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최근 들어서 노무현 정신, 노무현의 역사 이게 얘기가 나오는데 노무현의 정신이 뭡니까? 저는 이 적통론이라는 것이 선명한 진보를 내세운지 몰라도 제 귀에는 이게 너무 어떤 강경한 진보로 얘기를 들리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중도 실용주의 시대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과거의 강경론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논리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통을 따지면서 노무현 뭐 퀴즈, 뭐 노무현 정신을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니 그 노무현 정신이 뭡니까 과거에 원칙을 지켰지만은 대통령이 된 이후 그 과정에서는 정몽준은 어떻게 보면 전태후 좀 대기업 재벌 출신하고 단일화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또 연정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임기 말에 운동권이라든지 진보 진영 노조 같은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최대 업적 중 하나 한미 FTA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중심 길이 중도 실용주의인데 이거를 갖고 자꾸 문제를 삼고 한다는 것은 정청래 대표나 문조 탈레유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적통주의자들이 노무현 정신을 잘못 이해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런 점에 제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상당히 진보 진영의 지원을 받고 당선을 됐지만 대통령 된 이후는 상당히 중도 실용주의로 가고 있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권 논란도 상당히 무익하다. 그래서 중도 실용주의로 가야 된다. 새로운 당권의 방향은 그게 제 주장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경쟁이 건강하고 합리적인 비전 경쟁으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오늘 지금 철지나 적통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보실 때는 이 민주당 지방골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민주당 내 어떤 차기 당권 레이스를 보면 저는 굉장히 이게 지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친명계, 그다음에 구 이제 친노 친문계의 어떤 그런 대결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결국은 저는 뭐 이 정책내 대표의 어떤 연임 도전은 정책내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차기 총선에서의 어떤 공천권 행사라든가 이런 욕심이 아니라 그냥 이 주류의 교체, 민주당의 주류의 교체, 그리고 친문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보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 송영길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책내 대표가 노무현 퀴즈라고 얘기하지만 친노 친문의 직계는 아니거든요. 직계 적통은 아니거든요. 그때 문재인 대표 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때 보면 그래도 박원순 서울시장, 또 김경수 경남지사, 조국, 그다음에 뭐 안희정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 친노 친문계 직통이지 이 정책내 대표 같은 경우 사실 거기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네 분이 지금 나름대로 어떤 정치 운명이 갈리면서 정책내 대표가 친노 친문 진영을 대표하는 부분이 맞고 그런 부분들 이번에 어떻게든지 주류를 교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보실 때 이렇건죠. 아무래도 본인은 대통령직을 생사하고 있지만 당내에서 친명계가 아닌 친문계로 넘어가게 되면 살짝 대통령의 리더십 또는 대통령의 램덕 이런 것들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아마 친문의 부활을 꿈꾸는 정책내 대표를 통한 어떤 친문의 부활과 그리고 어떤 친명계를 그대로 주류를 지켜야 되는 이 상황 이건 계속적으로 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김철원 경인일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